자, 이제 가공 정밀도로 들어가 보죠. 뭐 가공 정밀도는 뭐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정밀도라는 게 결국은 그 품질에 해당되는 거죠. 생산 공정에서 이제 품질인데 뭐 정밀도를 만족시켜야 되는 건데 어, 이 정밀도를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값싸고 빠르게 하면 되겠죠. 값싸든 뭐 결국은 이게 뭐 앞에서도 누누이 이제 얘기한 건데 정밀도 자체는 품질에 해당하는 거고 값싸다는 얘기는 코스트 얘기고 빠르게 뭐 딜리버리죠. 생산성 뭐 이런 얘기 항상 요게 기준이죠. QCD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뭐 CNC 밀링이 우리가 다루는 가공 공정이니까 CNC 밀링의 가공 정밀도를 보기 전에 우리 우선 좀 기본적인 사항을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요 기본적인 그 아, 우선 이제 기계 가공 공정으로 절삭 공정이죠. 절삭 가공 공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최선의 정밀도는 이제 길이의 1000분의 1%로 보죠. 이거는 뭐 사실은 그 가공 공정을 고려한 건 아니고 이거는 최선의 정밀도란 얘기는 우리가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밀도를 내기 위해서는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최선의 정밀도란 얘기는 우리가 그 측정 가능한 수준을 얘기한 거죠. 뭐 실제로 공작기계에서 가공할 수 있는 최선의 정밀도라기보다 그 오차 없이 측정할 수 있는 한계를 얘기했다고 보면 되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길이가 중요한 거는 길이의 1000분의 1%가 그랬는데 우리가 뭐 1학기 때도 그 많이 얘기했지만은 열팽창계수가 있죠. 스틸의 열팽창계수 뭐 몇 번 얘기했죠. 항상 중요한 게 정밀도에서 이 열팽창계수는 굉장히 그 중요하게 취급하는 거죠. 열팽창계수 해갖고 이게 이제 스틸일 경우 우리가 약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그랬죠.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요 수치하고 1000분의 1% 하면은 1000분의 1%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1000분의 1%라는 게 퍼센트가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면은 1000분의 1, 100분의 1 하면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그러니까 지금 길이의 1000분의 1%가
까지를 본다는 얘기는 그 온도 관리가 1도 이내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도 제어를 1도 이내로 해야지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그 정밀도를 따질 때는 길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길이 가끔 가다가 보면은 무조건 뭐 가공하려는 길이, 디멘전은 생각하지 않고 공차만 뭐 100분의 1이다, 1000분의 1이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그 정밀도를 따질 때는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야죠.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야 되는 이유는 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열팽창계수가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게 그 최소 정밀도의 거의 뭐 한 30에서 50%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정밀 가공으로 들어가면은 그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밀한 그 가공을 하려면은 항원항습 조건을 항원항습 조건 하에서 하려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하면은 보통 이제 아주 초정밀로 들어가면 항원 항습, 그 다음에 항진까지 들어가죠. 먼지도 안 되는 거죠. 항진은 그 이제 좀 깨끗한 환경이 이제 필요한 경우도 이제 항진을 쓰기도 하는데, 그 가공에서도 그 항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 정도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정밀도는 길이에 대해서 따진다. 그 다음에 여기서 최선의 정밀도라고 한 거는 그 측정이 가능한 수준을 얘기한 거다. 아주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가공 공정에 따라서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그 IT 그레이드 톨러런스라 그랬는데, 이거는 IT 그레이드는 인터내셔널 톨러런스 그레이드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인하는 그런 공차의 그 급이죠. 급을 나누는 건데, IT 그레이드는 길이에 대해서 이제 공차가 주어지죠. 항상. 뭐 많이들 이제 배웠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H7, 뭐 G6, 뭐 F6, H8, F7 뭐 이런 공차, 끼워 맞춘 공차 있죠? 이게 이제 IT 그레이드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IT 그레이드의 4, 5, 6, 7, 8 이거는 뭐 G4 공차다, 뭐 H7 공차다 할 때 그 뒤에 나온 숫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랩핑, 호닝 이 정도가 돼야 IT 그레이드로 4,
4, 5 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통 연마, 그러니까 주로 연마 공정이죠. 원통, 그 다음에 평면 연마가 최상의 정밀도는 IT 그레이드로 5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이아몬드 고무를 사용할 때, 그때도 이제 그때는 절삭 가공이죠. 그때는 그라인딩이고, 랩핑 호닝도 거의 이제 그라인딩하고 유사하겠죠. 유사할 거고, 터닝하고 보링은 완전히 절삭 가공이죠. 브로칭도 절삭 가공이죠. 그래서 절삭 가공으로 본다 그러면은 IT 그레이드 5가 최선인 거죠. 최상인 거죠. 그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파우더 메탈 그 분말 야금을 이제 사이징한 거 그랬을 때는 IT 그레이드 6까지. 그 다음에 뭐 리마 작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반 작업, 선반에서는 그 IT 그레이드 7이 최선이죠. 근데 IT 그레이드 7을 선반에서 내려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제 분말 야금을 그냥 소결한 상태 또 이제 7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링이 IT 그레이드 7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밀링 같은 거는 지금 IT 그레이드가 최상이 10이라는 얘기죠. 밀링이 사실은 그 절삭 가공에서 정밀한 가공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되고, 뭐 밀링, 그 다음에 플래닝, 그 다음에 쉐이핑, 뭐 드릴, 그 다음에 뭐 펀칭 작업은 이제 좀 프레스 작업에서 정밀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다이캐스팅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 IT 그레이드에서 이제 그 일반적인 공작물 같으면은 거의 IT 그레이드 8 이상을 보통 쓰죠. 8 이상을 쓰고, 여기 뭐 피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끼워 맞춤을 요구하는 공차죠. 그때는 IT 그레이드 이제 5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 이하는 이제 측정 게이지에서만 쓰는 거죠. 뭐 IT 그레이드 7도 게이지에서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제 게이지에만 적용되는 건 IT 그레이드 4 이하라고 보면 되죠. 4 정도면은 이제 피팅 톨러런스도 4 주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 정도 보고, 그래서 이 IT 그레이드 한 4 정도 되면 이게 1000분의 1%가 아니라 한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한 3%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죠. 어디 있긴 있을 텐데, 여기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인치인데, 여기 G4 공차가 있죠. G4 공차가 있으니까 한번 인치에서 이 정도면 한 1인치 정도, 1인치 정도고, 이거는 구문 지금 그 1이 1000분의 1인치란 얘기죠. 그러면은 공차가 여기 마이너스 0.3이란 얘기는 그
마이너스 만분의 3인치, 마이너스 만분의 55인치란 얘기인데, 이제 1인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지금 공차가 만분의 25란 얘기죠. 공차가 0.0002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나누기 한 100을 하면 나누기 100 하면 안 되는데 다시 0.00025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한 100분의 25% 정도 되죠. 100분의 25% 정도 되니까 우리 1000분의 1%라는 얘기는 아주 이상적인 얘기죠. IT 그레이드 4가 100분의 25% 되니까 이제 랩핑하고 호닝에서 주로 가능한 공차란 얘기죠. 이것보다 이제 더 정비를 하려면 이제 뭐 슈퍼 피니싱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일단 넘어가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써놨네요. 밀린 공정에서 그 IT 그레이드로 10의 공차를 만족시키는 게 최선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금형이라고 써놨는데 3차원 곡면 가공에서 톨러런스 만족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금형을 예를 들죠. 금형 같은 경우 이제 치공구, 공구도 사실은 이제 금형을 예를 드는 이유는 금형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정밀하죠. 우리가 앞에 가공 정밀도에서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금형 같으면은 그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금형 제작에 사용되는 치공구, 공구는 뭐 일단 굉장히 좀 고가죠. 고가의 공구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공작 기계도 주로 CNC 공작 기계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범용 공작 기계도 이제 주로 볼 스크류, 리니어 스케일, 그래서 이제 백래시가 없는 모델이라 그랬는데, 백래시는 우리가 보통 그 공작 기계의 이송기구는 그 나사를 많이 쓰죠. 이렇게 나사를 쓰는데, 나사는 항상 이렇게 유격이 있죠. 이 유격이 있어야 이제 나사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유격이 있는데, 유격이 있으면은 얘가 한쪽으로 밀착됐다가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제 백래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공작 기계의 이제 공작 기계 지금 공작 기계 이송기구를 얘기한 거죠. 이송기구가 그냥 나사를 많이 쓰는데, 나사는 백래시가 있죠. 백래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볼 스크류를 쓰는 거죠. 볼 스크류가 사실은 굉장히 비싸죠. 볼 스크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순놈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놈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 갖고 여기에 이제 볼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유격이 거의 없죠. 유격이 뭐 이제 흔들림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백래시가 일반적으로 이제 얼마 전까지 뭐 백래시를 거의 100분의 1mm 정도 100분의 1mm 정도까지 관리한다 그랬는데 요새는 이게 뭐 더 정밀해졌는지 거의 5미크론까지도 관리를 한다 그러죠. 이 정도까지도 관리한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공작 기계가 아주 새 거고 상태가 좋은 거겠죠. 뭐 보이스크류는 이제 요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리니어 스케일이라 그랬는데 리니어 스케일은 이제 이렇게 나사로 그냥 나사의 회전수로 나사가 이제 회전을 뭐 회전 각으로 여기 직선거리가 계산이 되겠죠. 직선거리 계산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못 믿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송된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죠. 리니어 스케일은 그래서 우리 버니어 캘리퍼스 원리를 이용해서 전자식으로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카운터 같은 걸로 받아서 이제 치수를 디지털로 표시를 하죠, 보통. 그래서 리니어 스케일은 뭐 CNC에서는 CNC 공작 기계에서는 사실은 피드백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피드백 컨트롤이 가능한 건데 오픈 루프가 아니고 이제 클로즈드 루프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피드백 컨트롤이 가능하게 리니어 스케일도 이제 범용 공작 기계도 뭐 이런 모델을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범용 공작 기계는 문제가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니까 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치수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치수 확인 작업을 하고 계속 측정을 하면서 이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죠. 또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휴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숙련된 작업자는 뭐 굉장히 경험이 많아야 되니까 당연히 돈도 많이 줘야 되겠죠. 인건비도 당연히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작 기계들이 요새는 뭐 굉장히 급속하게 CNC로 바뀌죠. CNC로 바뀌고 또 고속 가공화 되는 추세고 그 다음에 이 얘기로 있었는데요. 어댑티브 컨트롤이라 그랬는데 이 어댑티브 컨트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좀 지능적인 기능이라고 보는데, 요건 이제 뒤에서 나올 테니까 조금 뒤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어댑티브 컨트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어떤 제한 조건을 갖고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주축 스핀들 토크를 기계 토크의 70% 이내로 컨트롤 하겠다 그러면은 70%가 넘어가려 그러면은 피드를 줄이면 되겠죠. 이송 속도를 줄이면은 주축 스핀들 토크를 70% 이내로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보통 이제 ACC라 그러고, ACO는 이게 이제 사실은 절삭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테니까 조금 이따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릭 어댑티브 컨트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외경 같은 걸 깎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원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외경을 가공할 때 이 외경을 계속 선반 또는 원통 연막 위에서 가공할 때 얘를 계속 측정을 하면서 이제 가공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이제 GAC라 그러죠. 그래서 아주 이제 정밀한 가공을 할 때 쓰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은 이제 아주 형상이 단순해야지 GAC를 쓸 수 있겠죠. GAC는 아주 단순한 형상에서만 가능하겠죠. 그 정도 알아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에서 이제 숙련된 기능 인력들은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점점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동화된 기계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능 인력이 기술 인력으로 자꾸 대체가 되고, 이제 대체가 되겠죠. 기술 인력은 이제 거꾸로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 인원이 오히려 10에서 20%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생산성 품질 이거는 이제 10에서 20% 향상되는 게 아니고, 생산성 이런 거는 2배, 3배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거죠.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데, 일례로 우리가 이제 어떤 부품을 외주처에서 이제 임가공이라 그러죠. 임가공 같은 거를 하면, 과거에는 이 범용 공작기계에서 범용 밀링 장비에서 이제 가공을 하는 게 CNC 밀링에서 가공하는 것보다 훨씬 쌌죠. 근데 요새는 CNC 밀링에서 가공하는 임률이 범용 밀링에서 가공하는 임률보다 싸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바뀌고 있는 거니까 이런 추세라는 건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겠죠. 졸업하고서 어차피 전부 산업에 종사를 할 텐데, 이런 추세다 하는 거는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각자 본인들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기술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넘어가지요.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가공 정밀도는 앞에서 이제 표면조도 얘기도 했죠. 가공 정밀도하고 표면조도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도 내에서 표면조도가 형성돼야지 정밀도보다 표면조도가 더 거칠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면조도가 좋은 가공 방법일수록 정밀하니까 표면조도하고 표면조도가 좋은 가공 방법을 보면은 어디가 더 정밀한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조도가 좋으니까 여기 보면은 뭐 슈퍼 피니싱, 뭐 랩핑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표면조도가 좋다는 얘기는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정도 참고하기로 하고, 다음에 이 아래 편은 연도별로 좀 오래된 데이터에서 지금 2013년인데 이제 가공 정밀도 향상 추세를 보여준 거죠. 가공 정밀도라는 게 점점 보다 정밀한 거를 계속 요구를 하죠. 정밀도는 계속 향상이 되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이제 아마 제품 설계에서 그만큼 이제 정밀한 공차를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정밀도가 향상이 돼가는 거죠. 그 정도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CNC 밀링에서 CNC 밀링에서 이제 3차원 곡면 가공, 이제 금형 가공 같은 거죠. 사실은 가장 어렵고 복잡한 가공인데 이제 주된 이유가 강도상 칸티레바라 그랬죠. 외팔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가늘고 긴 엔드밀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그림에 이제 잘 나와 있네요. 우리 이제 공구 변형 얘기도 문제까지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 알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삭 조건이 계속 변한다 그랬죠. 절삭 조건이 이제 계속 변한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 페이지 정도에 말이 나올 테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죠. 요거는 뭐 우리 문제도 풀어본 거니까 뭐 잘 알 것 같고, 밑에 그림도 우리가 봤죠. 밑에 그림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표시한 요 하중 방향은 커팅 포스 디렉션이 아니고 스러스트 포스 디렉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축 방향으로 지금 회전축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 공구의 변형에는 더 유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주로 이렇게 지금 여기 10도 경사각 10도짜리 이런 공구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이런 공구를 사용할 때는 지금 90도짜리 하고 보면 얘는 날 하나가 이송하는 이송량이 최대 칩 두께가 나오는 거죠. 최대 칩 두께가 나오는데
얘는 이송량이 상당히 커도 칩 두께가 굉장히 작겠죠. 이게 지금 FZ는 이게 지금 여기서 보통 우리가 FZ는 날당 이송량을 얘기한 거죠. 날당 이송량은 바로 이제 공작기계에서 그 이송 속도를 얼마를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완만한 진입각이라 그러죠. 진입각을 갖고 있는 공구는 굉장히 날당 이송량을 크게 줘도, 그러니까 그 날당 이송량을 크게 준다는 얘기는 공작기계에서 굉장히 피드레이트를 높여줘도 실질적으로 칩 두께는 작아진다는 거죠. 칩 두께가 작아지니까 이제 하이피드 밀링을 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이제 유리한 거는 하이피드 밀링이라서 그 생산성이 올라가는 한대기보다 생산성은 뭐 얘하고 같겠죠. 여기서도 뭐 어차피 칩 두께는 얼마 이하로 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절삭 깊이를 깊게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여기서는 이제 AP가 이렇게 크게 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절삭 깊이인데 AP를 작게 줘야 되니까 결국은 이 칩의 면적은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생산성은 차이가 없더라도 지금 이쪽이 공구 변형에서는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밀링 테크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라이트 앤드 패스트 밀링 테크닉이라고 부르죠. 요새는 이런 추세로 많이 가죠. 이제 주로 많이 적용되는 데는 황삭이죠. 황삭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황삭이 그 가공량이 제일 많죠. 가공량이 많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요 그 원형으로 된 그 인서트를 많이 쓰죠. 이 원형 인서트는 사실은 강도상 굉장히 제일 튼튼한 인서트죠. 제일 튼튼한 인서트인데, 요 원형 인서트를 쓸 경우 이제 요 AP를 줄여주면은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AP를 여기서 이제 줄여갖고 이만큼 이렇게 줄였다 그러면 여기서도 공구 진입각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각도가 굉장히 작게 유지할 수 있겠죠. AP를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원형 인서트도
라이트 앤 패스트 밀링이 많이 쓰죠. 얘도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죠. 이제 그 절삭 조건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는 그 공구를 지금 이렇게 틸트를 해 놓은 건데, 이렇게 끼우려 놓은 거죠. 끼우려 놓은 이유는 얘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공구 중심 부위에서는 절삭 속도가 제로가 나오는 거죠. 절삭 속도가 제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아주 그 표면 조도를 좋게 할 때 굉장히 그 이송량을 줄이는데 이게 이송량, 예를 들어서 이제 툴 패스가 한 줄 가고 두 줄 가고 이렇게 쭉 갈 때 요 툴 패스의 요 간격, 요건 이제 뭐 피치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피치라고 해도 될 텐데, 얘를 뭐 한 0.1mm 이하로 이렇게 줄여서 고 표면 조도를 좋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 공구 중심이 이제 거의 절삭에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치를 촘촘하게 할 때는 공구를 이렇게 틸트해서 가공을 해야 조도가 좋아지는 거죠. 안 그러면은 뭐 0.1mm 이하 피치에서는 이제 똑바로 쓴 상태에서 가공을 하면 조도가 그렇게 개선되는 효과가 이제 덜 하겠죠.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틸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면은 지금 그 공구의 요 부분에서 절삭이 일어나는 거하고, 요 부분에서 절삭이 일어나는 거하고, 요 부분에서 절삭이 일어나는 거하고, 이 커팅 스피드가 달라지겠죠. 절삭 속도가. 우리가 그거를 절삭 속도 VC, 얘는 항상 절삭 속도 VC는 이제 온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하는 값이 항상 있죠. 추천하는 값이 항상 뭐 공작물 재질, 공구 재질에 따라서 있는 법인데, 이 VC가 그 공구의 어느 부분이 접촉이 되는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작기계에서 관리하는 거는 그 주축의 회전수를 컨트롤하죠. 그러니까 회전수, 주축 회전수를 관리하게 되는데, 주축 회전수가 일정할 경우에는 이 공구가 여기서 절삭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절삭 속도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가장 그 큰 부위를 기준으로 하면 직경이 가장 큰 부위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쪽하고 이쪽에서는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되겠죠. 생산성이 이제 확 떨어질 텐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공구에 어느 점이 절삭에 그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주축 회전수를 조정해 줄 필요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이게 이제 뭐 아주 단순한 그냥 그 경사면이라든지 경사가 하나밖에 없는 경사면이라든지 뭐 단순한 형상 같으면은 어떻게 그 절삭 조건을 넣어줄 때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3차원 곡면이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공구가 뭐 여기서 접촉할 때 하고 여기 접촉할 때 뭐 이럴 때가 다 틀려지니까 굉장히 제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뭐 딴 문제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실무편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선 절삭 속도만 보더라도 그 이제 절삭 조건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삭 조건을 이제 균일하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ACO라는 걸 쓰는 거죠. 절삭 조건을 최적화해 주는 거죠. ACO가 이게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그 뭐 NC 브레인이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뭐 상업적인 소프트웨어인데 뭐 강의할 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NC 브레인은 국내 기술로 개발됐죠. 이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제 ACO 소프트웨어죠. 굉장히 효율이 좋죠.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ACO 소프트웨어 운용할 때 이제 중요한 점은 뭐 절삭 조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겠죠. 근데 아마 이 NC 브레인의 그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들어가 있다 그러죠. 들어가 있는데 좀 뭐 특수한 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샌드빅 테크니컬 가이드에서 보면서 그 언급했던 뭐 레이얼 강의라든지 뭐 하드닝 강의라든지 뭐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 뭐 비철 금속 이런 것들은 절삭 조건 데이터베이스가 별도로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절삭 조건 데이터베이스 이제 구축하는데 뭐 실험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실험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 항상 이제 기술 자료를 먼저 조사하고 검토를 하고, 이게 중요하죠. 이거 빠뜨리는 게 이제 좀 굉장히 많은데 항상 먼저 기술 자료를 참고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잡고 기술 자료를 기준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 놓고
조금씩 그 위아래로 변화시켜 가면서 그 실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뭐 여기 이제 절삭 조건 기술 자료는 이제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좀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고, 우선 데이터를 먼저 조사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이런 데이터 보기가 힘들다고 그냥 자꾸 무작정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제 요 데이터를 잘 봐야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샌드빅 데이터도 우리가 한번 보고 그럴 텐데, 그리고 이제 요 그 이제 실험적 방법을 적용할 때 가급적이면 체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이제 최근에는 이 절삭 가공도 CA 소프트웨어가 아주 전용 소프트웨어가 나왔죠. 그래서 뭐 현재 보면은 그 지금 요 소프트웨어의 고객들이 뭐 이제 세계적인 공구 제조 업체만 그 주로 돼 있더라고요. 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주로 뭐 아주 히다치, 뭐 샌드빅, 뭐 이런 큰 업체들만 그 주로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던데, 향후에는 이런 게 또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게 보면은 이제 동영상도 같이 해놨으니까 실제로 절삭하고 칩이 생기고, 이때 이제 그 테크니컬한 그런 데이터들은 다 나오겠죠. 뭐 응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다 나오겠죠. 그리고 뭐 이건 아까 설명했죠. 절삭 하중. 그 다음에 정밀도 문제는 GAC가 이제 정밀도 문제를 주로 해결하는데, 이게 3D 밀링 작업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들죠. 아까 뭐 원통 연마 뭐 이런 거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 현재도 그 오축 밀링 정밀도 문제를 해결할 뭐 이렇게 써놨는데, 오축 밀링이 정밀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럴 수 있겠죠. 오축 밀링이 이제 정밀도하고 관계 있는 거는 먼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깊을 때 공구를 이렇게 틸트를 해서 쓰면 이렇게 이 공구를 짧게 여기까지 이렇게 가늘게 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테이퍼로 쓴다든지 공구를 견고하게 쓸 수 있죠. 오축 밀링이 그 정밀도 문제에서 유리한 이유는, 얘가 이제 유리한 이유는 이제 공구를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오축 밀링이 유리한 거죠.
그 엄밀히 얘기하면 이 제어축이 5개가 되니까 공작 기계가 더 제어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공작 기계 자체에서는 정밀도가 더 많이 틀려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공구가 이제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구의 변형 이런 게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밀도 문제에 그 오축 밀링 가공 이런 것도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는 뭐 결국은 그 완전히 자동화해서 기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사람 힘이 아직도 정밀도 문제에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정도 하고 이제 CNC 밀링의 가공 정밀도는 다음에 하기로 하죠. 요거를 하나 좀 빼먹었죠. 그 미니멈 칩 시크니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공구 그 끝에가 이렇게 샤프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뭐 반드시 이제 요 R은 아니겠지만 R 그 공구 끝에가 마모가 되겠죠. 마모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R 형상으로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요 수식에서 뭐 사람 이름인데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요 수식에서 보면 이 Normalized Minimum Chip Thickness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요 만약에 공구 끝에 R 값이 RT, 요 공구 R 얘기한 거죠. 공구 끝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R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RT라고 놓은 거죠. RT라고 놓고 여기서 이제 미끄러짐이 발생하겠죠. 가공이 안 되고, 여기서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그 최소양, 요걸 이제 TC 미니멈이라고 놨고, RT분의 TC 미니멈은 0.5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F분의 타우 A인데, 이건 뭐 사실은 좀 복잡한 문제인데, 뭐 일단 시그마 F는 그 이제 앞에도 설명했지만 이펙티브 스트레스죠. 이펙티브 스트레스인데, 여기서 이펙티브 플로우 스트레스라고 한 거는 임장 시험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변하죠. 요거를 이제 그 플로우 스트레스라고 부르죠. 뭐 그냥 이펙티브 스트레스라고 생각해도 좋겠죠.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타우 A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칩하고 요 공구의 요 면하고 이렇게 서로 접촉해서 그 마찰력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강도가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힘이 있을 텐데 그 힘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 이 문제는 이 타우 A 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뭐 이 여기까지 수식까지 정확하게 그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얘를 이제 소개한 이유는 밀림 가공에서는, 일반적인 밀림 가공에서는 이쪽을 무시하고 거의 0.5라고 봐도 되는 거죠. 한번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공구 끝에 요 R 값이 이제 요 빨간색 그래프는 1미크론이고, 그 다음에 까만색이 3미크론, 파란색이 5미크론인데 요 공구 끝에 요 R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0.5로 향해 가죠. 그래서 우리는 뭐 안전하게 0.5다, 라프하게 0.5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0.5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공구가 이제 마모가 돼 갖고, 예를 들어서 그 5미크론 정도의 R 값이 있으면 여기서 그 2.5미크론은 절삭이 안 되고 남는다는 얘기죠. TC 미니멈이 2.5미크론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절삭이 안 되고 남는 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게 한 0.1까지 남았다 그러면 100분의 5mm는 가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캠 프로그램에서 나온 데이터는 수치 데이터니까 요 공구가 마모가 많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공구 마모에 의해서 우선 치수가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 TC 미니멈 값에 의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 정도 참고하기로 하죠. 여기까지 이제 가공정 밀도에 대한 얘기를 마치기로 하죠.